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를 좀 정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착석을 하시는 대로 저희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꼭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전 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태극기를 향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홍성현 충청남도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과 그리고 시장 군수님 등 총 9분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정광석 충청남도의회 부의장님 등 도의원님들과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님 등 시구도의 의원님들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정말 많은 내빈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을 위해서 정재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 정재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남과 대전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의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국회에 우리가 제출한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엊그제 제출한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추진 배경, 경과, 대전 충남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이런 제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수도권 1급 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 및 인구 감소의 현실 속에서 충남의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등 지방의 소멸은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수많은 정책과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소멸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충남 양시도와
시도의회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충남과 대전이 하나가 되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 생활권을 만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고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서 대전 충남 특별시로 출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의 첫 걸음으로 2024년 11월 21일 양시도와 양시도의회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초광역 충청권 형성을 통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것을 국민에게 또 시민에게 알렸습니다. 행정통합 공동선언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 통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2025년 3월 대전 충남 특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의 뜻이 중요했기에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달간 대전 충남 총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7월 양시도 의회의 찬성 의결을 거쳐서 10월 2일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296개 조항 257개 특례가 담긴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입니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해서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그릇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의 담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중앙부처의 핵심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특별시 내에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통합 초기에 교통, 정주여건 조성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또 지역 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리고 중앙부처 이인허가 협의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4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경제과학수도 조성의 근간이 되는 핵심 권한을 담았습니다. 현재 주민의 삶과 직결된 충남 38개, 대전 33개 등 총 71개 국가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양해서 주민 소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종합행정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와 행정 권한을 특별시에 이관함으로써 특별시장이 신속하고 큰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빨리 풀고 산업을 빨리 입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무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분권의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양된 권한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원이 현재 국가가 75%를 쓰고 있고 지방이 25%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 집권적인 재정 구조로는 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60대 40
국가가 60, 지방이 40대 수준으로 지방 재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중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또 법인세는 절반, 또 특별시 인구 규모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 이양받는 재정특례를 법안에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 충남 대전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 소비세 및 보통교부세의 추가 이양을 명시했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 재정 교부금을 더해서 연간 8조 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항구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입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에서 이제 책임 행정과 조직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시장이 부여받은 자치권을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대전 충남 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에 대한 행정 공백이나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현 청사는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별시 관할 지역과 인구 특성에 최적화된 조직 체계를 특별시 조례를 통해서 설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전 충남 특별시로 출범할 계획으로 법안이 성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제가 설명드린 법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을 발표를 했고 21일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정 배분을 국가 65%, 지방이 35% 수준까지는 확대를 해야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시는 그런 재정 분권 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2월 2일에는 민주당이 자체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충남 특별 법안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 분권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 사무와 권한 이양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먼저 명칭에 관해서는 우리는 대전 충남 특별시와는 우리가 제시한 대전 충남 특별시와는 달리 민주당 법안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라고 하고 약칭을 이 대전 특별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296개 조항에 257개 특례를 저희들이 담고 있고 민주당 법안은 314개 조항에 288개의 특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늦게 마련된 민주당 법안은 저희 법안 중 약 29%, 74개는 원안 수용을 했고 84개는 수정 수용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재정이양, 투자심사 면제 등 특별시의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 특례 99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연초에 화두로 던진 재정 배분 65대 35 수준에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안이 성안되어서 제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이양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기존 제도는 유지한 채 처리기간 단축과 면제 신청 등만 반영을 했고 투자심사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전면 규정을 하지 않아서
대규모 정책 사업 추진을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 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양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무이관이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리 법안과는 달리 농업혁신지구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신속함이 과제인 의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이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법안에는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 이양, 법인세 50% 이양, 부가가치세 5% 추가 이양 등 국세 이양에 관한 부분을 명문화했습니다만 민주당 법안은 양도소득세 이양과 보통교부세 중에 재정 부족액 25%를 추가 교부하고 재정교부금, 내국세 0.3% 이양 등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원안 또는 일부 수용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양, 지방소비세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은 전면 반영치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안의 재정 이양은 연간 총 3조 7천억 원 규모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총 8조 8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담보한 우리 대전 충남 특별 법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저희 대전 충남 특별 법안이 2월 국회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소통을 하는 등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차질 없는 대전 충남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 조직,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121개의 행정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께서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대전 충남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속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행정통합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낸 그런 법안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내는 그런 법안의 차이가 너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민들의 좀 의견을 듣고 도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타운홀 미팅을 시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재근 우리 민간 위원장님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정재근 위원장님이 이 행안부 차관까지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조직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아는 최고의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면은 이제 몇 가지인데 첫째는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은 국가가 틀어지고 있는 재정과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려면은 그리고 또 대여섯 개의 그런 광역권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로 해서 수도권으로 모든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물적 자원 모든 부분들이 다 수도권으로 지금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방은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자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팽팽해야 양쪽으로 끌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을 통합해서 광역화를 해서 수도권의 그런 일극화를 막겠다. 또 이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번 통합의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첫째는 재정이양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설명이 있었듯이 이 지역에서 걷는 곳 한 양도세 100% 내놔라.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세 50% 넘겨라. 부가가치세 한 5% 정도 넘겨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1년에 9조 가까이 정도 되는 그런 국세를 이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권한을 좀 이양을 해라. 우리가 농지 전용 조그마한 하는 것도 다 농림부 허가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환경 이런 부분도 환경 건강위원 환경관리청 받고, 이런 모든 국가가 필요 없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안은 앞서 설명해 있었듯이 전체 양도세만 100% 이양하고 그러면은 3조 7천억 정도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9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40%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 40%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30%도 못 미쳐요. 근데 35%까지 가려면 적어도 1년에 6조 정도는, 우리는 한 40% 수준에서 한 9조 정도인데 6조 정도는 우리한테 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는 못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이 권한이양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하여야 한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을 가진 그런 이 법문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저희는 1년 반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 학계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달에 천안에 와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걸 우리만 지금 낸 상황이니까 대전하고 충남만 이 통합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번 먼저 가보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하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하고 광주도 붙었어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도 붙었어요. 그리고 또 부산하고 경남하고 붙었어요. 그랬으면 지금 지방이 전국에 다 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전남하고 광주 된 그런 법안하고 우리 대전하고 우리 충남 통합의 그런 법안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광주하고 전남은 예를 들어 100이라면 우리 50도 안 돼요.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낸 법안처럼 하해야 한다고 강제 구속력 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한 달 만에 이 법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거 베끼고 여기 거 베끼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전 충남의 그런 법안은 정부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또 하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돈줄 내려놓으려고 그러겠냐고요. 그리고 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쪽 얘기 듣고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또 전남과 광주하고 비교할 때도 반 이하로 이렇게 권한도 없이 내려놨어요. 이 속에서 저는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2월달 이내에 구정 바로 지나서
한 20일도 안 되는 이 사이 속에서 이 법안이 협의 통해서 넣을 건 넣겠다고 얘기하면 넣을 수 있을지 그 시간적으로 이게 첫째 고민이다. 걱정이다 하는 얘기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남하고 광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별화돼서 쉽게 얘기해서 축정들을 핫바지로 하는 그런 형태의 이 법안을 얼마만큼 조율을 할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의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좋은 취지 속에서 법안을 낸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번에 통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우리의 과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이 속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안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전 좀 불쾌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법안도 또 하나가 충남 대전 특별시라고 특별시 그러니까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라면은 그대로 냅두면 되지. 약칭 그냥 대전 특별시 그러면은 다 약칭 쓰지요, 그죠? 그냥 대전 특별시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남의 그런 역사성, 그 다음에 인구가 그 대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속에서, 그리고 과거의 충남의 한 도시였던 대전, 이런 그 정체성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 저는 충남 도의사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충청의 그런 그 다음에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 예습담에 아무리 급하고 또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델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앞으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다 붙었어요. 다 붙은 상황이면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시에 특례 조항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업이 됐던 특징을 살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5개면 5개, 3개면 3개 똑같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똑같이 숫자를 넣어서 저는 들어줘야 된다. 그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허심탄회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오늘 그 대전 쪽에서 민간 그 협의체 위원장 이창기 위원장이 오셨고, 또 우리 충남은 우리 정재근 위원장이 오셨고, 그래서 이 또 시장 교수님들 또 대표분 우리 의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제가 답변할 건 제가 답변하고, 또 이걸 준비하고 성안했던 또 그 우리 위원장님들이 답변할 건 답변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태형 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토론을
위해서 무대를 잠시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잠시만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구역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구역이고요, 2구역, 3구역, 그리고 2층에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제가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태흠 지사님 주제로 5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먼저 통합법안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 농민들은 두 여야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재근 우리 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내가 필요하면 부연 설명을 할게요. 예,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제 농업을 이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6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업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생산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집적화가 되어야 되고 또 구역 단위의 대규모 영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이 토지 이용에 대한 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규제하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산업 단위로 쓸 수가 있고 또는 이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특별시장한테 권한을 준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동안 걸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중앙부처와 줄다리기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이런 규제의 절차를 면제시키는 예타 면제라든지 투자심사 면제라든지 이런 규정을 지금 넣어놨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약화가 돼서 이것을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중앙부처의 규제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는 지금 제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이제 253만 평 임기 동안 하겠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대단히 스마트팜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농림부의 의견, 농무의 의견, 또 농림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일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안처럼 재정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농림부와 협의 없이 우리 도민들께서 원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러면 이거 특별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갈 수 있고 사업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쪽에 파란색 패딩 입으신 분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충남 천안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정유찬입니다.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큰 도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요. 혹시 이제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대전 위주가 이제 농업 쪽으로는 대전 위주가 아닌 좀 사실 충남도 위주로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심 위주의 산업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후순위로 농업 분야가 밀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걱정돼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 지금 민주당 아니나 또 저희 그 도에서 성안화에서 낸 법안이나 둘 똑같이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저희가 낸 안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이 한 9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러기가 더 쉬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민주당 안은 그런 부분들이 적고 이 부분들 차이인데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대전시는 농사 질 데 없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되면은 대전으로 좀 뭔가 대도시로 좀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이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SOC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로 이런 문제부터도 안 갖춰져 있잖아요. 철도나 도로 이런 부분도 안 갖춰져 있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안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니 아니면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안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SOC 인프라가 도시는 이미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SOC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 쪽에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없는 부분이 타 지역하고 저희는 좀 다르다. 왜냐면은 천안하고 아산호가 벌써 인구가 110만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보다는 그 규모가 그런 부분들은 크기 때문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예산 북부권을 하나의 거점으로 하고 그럼 대전과 동등하게 이렇게 경쟁하고 견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서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을 살리는 그런 형태로 뭔가 이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간다면 저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농인만큼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사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구역에 안경 쓰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왔고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왔고요. 충청남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소속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계셔서 잊고 계실 수 있는데 후보 시절에 충청남도에 있는 전체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었고 실제로 취임하시자마자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실제로 충남도 내에 있는 돌봄 인력들이 다른 광역지자체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충남도 내에 계신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도 결국은 재정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원안이 아닌 개정안을 보면 결국 이런 재정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재정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 행정, 입법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분권 시대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과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고견을 청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 가정에서도 이 살림살이 오는데 그 소득이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장이 이 소득을 얼마만큼 좀 알뜰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윤택해지고 안 윤택해지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지금 도지사에게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해보는데 국회의원을 다 도지사 해보니까요, 보니까 진짜 힘 하나 없어요. 모든 부분들을 국가가
소위 목을 정한다고 그러지 꼬리표 붙여가지고 너 이거 써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한테 너는 이건 교통비 따로 주고 1일날 이건 무슨 밥값은 5일날 따로 주고 따로 해가지고 그냥 따로 그냥 주고 그러면 대학생도 성인이 됐는데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용돈을 주고 이거 내에서 옷 사 입는 거라든가 아니면 책 사는 거라든가 어디 병원 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마 아빠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그런 부분은 네가 알아서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방자치죠. 그죠? 이게 지방 분권이고. 그런데 지금은 교통비 하나도 다 쓰고 이거 다 쓰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라는 게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야, 하청기관. 그냥 허락만 하고 그냥 주면 하는 이런 속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안 이루어진다. 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45대 55입니다. 비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100대 한 25라고도 하고 27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48대 52로 오히 지방 재정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가 이런 그 재정 비율이 45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재정이 55입니다. 여기에 그 미국,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일본 같은 경우는 62대 38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7 정도 돼요. 지금 민주당 안을 해가지고 3조 7천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28% 정도 29%밖에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찍어도 40 정도는 가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35 정도는 맞추겠다 했잖아요. 근데 적극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미흡하지만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낸 것이 9주 정도가 40 정도가 돼요. 그런데 35 정도가 되면 적어도 매년 한 구절 6주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6주 정도가. 근데 이렇게 쪼그라드는 내용 가지고는 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대개주적인 그런 틀 속에서 이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놓는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에 그냥 늦게 시작했으면 그래도 좀 내용 면이라서 제대로 충실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선거에 급급한 이런 형태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상태면 저는 큰 미래에 있어서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하고 좀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까지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살림도 소득이 있어야 제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재정이 양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야 아까 노인 그런 복지 케어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에 기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그 꼬리표 붙여서 다 오기 때문에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더니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스마트팜 하고 딸기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농업을 확 바꾸고 싶어요. 농업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된 소득이 되는 농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재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이 재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정 이양적인 측면에서도 적어도 구조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얘기한 35% 정도 되는 6조 정도를 항구적으로 우리한테 이양할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법적인 그런 제도화를 하고 그걸 특별법에 명문화를 해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산군수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인근에 여기 홍성군 수도 와 계시거든요. 근데 홍성군하고 예산군도 지금 통합에 대해서 수십 년간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접점을 못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고유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통합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역의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전제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집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살다 보니까 근 40년을 살았습니다. 배관이 자꾸 터져요. 한번 고치려면 100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올해만도 작년에 3번 터졌거든요. 근데 선거 4개월 남짓 5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수리만 하고 집을 이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누를 끼칠까 봐서 말만 들기 싫어서. 근데 이것도 지금 통합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홍성 예산 비교한 부분 제 개인사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심사숙고하고 더 숙성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불과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꼭 이 시간에 통합을 이루어서 정리를 해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저는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의견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는 일찍 법안이 제출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 정재근 위원장님이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여기 민주당 도의원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국회의원들도 반대했어요. 근데 법안을 냈는데 10월 달에 있다면 그 부분들을 그때 얘기 나올 때 서로 이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선거 임박해가지고 조급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12월 달에 그 얘기를 하는 거면서 근무살을 탔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만 있으면은 큰 가닥을 잡고 우리가 이 좀 선두적이고 모험 사례로 첫 시범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전남 광주가 붙어버렸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이 붙어버렸고 부산 경남이 붙어버렸어요. 이 속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근데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좀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죠? 재정적인 부분이나 권한이나 알맹이가 제대로 있고 통합에 대한 그런 목표와 방향,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법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지금 2월 달에 국회 논의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도 저는 그런 일정들을 잡았는데요. 국회 가서도 이런 법안 내용들 좀 설명을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좀 솔직히 좀 불쾌한 부분이요. 내가 이게 왜 충청도 충남의 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걸 양칭 대전 특별시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런 우리 역사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이거 넘겨주는 부분들 내 이해를 얻었고 두 번째로는 안을 내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많이 하면 어제도 여기 문진석 의원인가 그분이 나하고 이장우 시장을 비판을 했던데 니들이 시작을 해놨는데 지금 또 접어드니까 이 정치적인 유불리 떠져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럼 늘 역사에 죄인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놨던데 아니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용 없이 어떻게 받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희 보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부를
정부를 자기들 설득하고 여당이니까 요구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정부가 말 안 듣는데, 야, 야당, 쟤네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일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두면, 우리 요구도 먹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저는 수수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렇게 35% 이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싸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비판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럴 때마다 가끔 화가 나요. 근데 정치적으로 후배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저 얘기 않다가 오늘 좀 얘기하는 건데,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건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건 언제든지 이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양질이 같이 합쳐서 살면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은 둘이 같이 살 수 있어서 득이 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두 집이 합쳤을 때에 그래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 말씀 그리고 잘해주시죠. 우리 이창규 위원장님이 답변을 부연 설명 더 한다.